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교사들의 교육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폭력 업무를 퇴직 경찰관이나 교육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란 보직이 생기는데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도 보다 확대됩니다. 교원단체들은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일각에선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을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담당 조사관이 모두 맡습니다. 수사 경력이나 학폭 업무를 한 퇴직 경찰, 교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2,700명을 위촉해 교육지원청당 15명가량이 업무를 보게 할 예정입니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요건 충족 시에는 사안을 종결하고 학생 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자체 해결 요건을 미충족한다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운영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또 학교 전담 경찰관, SPO의 역할을 강화해 학폭 조사관과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역할을.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의무로 위촉해 학폭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업무가 증가하는 만큼 현재 1,022명인 정원을 105명 늘리고 추가 증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학폭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각종 민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충이었다는 점에서 좀 이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춘 전담 조사관이 도입이 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를. 일각에선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해 교사의 판단이나 갈등 조정 과정 없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경우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처음 실시된 올해 수능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영역 만점자는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한 졸업생 1명뿐이었습니다. 재학생 만점자가 없는 건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이후 2년 만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작년보다 까다로웠다는 분석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작년보다 까다로웠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수능은 소위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지만 변별력을 확보하였으며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으로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한 졸업생 응시자입니다. 재학생 만점자가 없는 건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이후 2년 만입니다. 영역별로 보면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점을 기록해 작년보다 16점 올랐습니다. 수학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3점 높은 14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을수록 시험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점을 받은 응시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국어는 작년보다 307명이 줄어 64명입니다. 수학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자는 300명 넘게 감소한 612명을 기록했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 비율이 4.71%로 상대평가 1등급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고 주장했는데 교육당국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킬러라고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구성한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에 참여한 교원들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이제 점검을 하도록 해서 킬러 문항을 배제했고. 이번 수능 채점 결과는 금요일 모든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CJ 올리브영이 납품업체 경쟁 회사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판촉 행사를 명목으로 싸게 납품을 받은 뒤 행사가 끝나고 정상가로 판매한 상품의 차액은 업체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시정명령과 함께 19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CJ 올리브영은 매달 판촉 행사를 통해 직접 선정한 상품들을 눈에 잘 띄는 매대에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납품업체들에게 행사 독점을 요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리브영은 행사를 진행하는 달과 그 전달에는 납품업체들이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판촉 행사를 명목으로 싸게 납품받고도 행사가 끝난 후 정상가로 판매한 뒤 업체에는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인하된 납품 가격과 정상 납품 가격과의 차액 총 8억 48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습니다. 이 밖에 납품업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행사 독점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당초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헬스앤뷰티 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만 보면 올리브영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 사업자가 맞지만 온라인까지 넓혀서 보면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됐다면 과징금은 6천억 원 수준에 육박할 걸로 관측됐습니다. 올리브영은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자원 무기화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핵심 사업인 2차 전지와 반도체에 필요한 소재와 원자재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요. 중국의 수출을 통제할 경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기술 봉쇄에 들어가자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8월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 반도체 공정용 가스 소재인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섰고 지난 1일부터는 2차 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핵심 산업인 2차 전지와 반도체에 필요한 소재와 원자재에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황산 코발트는 올해 수입 물량 전체를 중국에서 가져왔고 천연 흑연은 97%, 네온은 81%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원 무기화 강도를 계속 높일 경우 우리 핵심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한 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공급망 차원이 단순히 다변화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야 정부도 2년 전 요소수 사태 이후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자재의 수입처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다시 한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건데요. 러시아의 전쟁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받는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입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다시 한번 규탄했습니다. G7 정상들은 6일 영상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DPRK claims it's acting in self-defense, but 이 판매 수입의 상당액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Частично срабатывает эффект бумеранга и страдают интересы самих европейцев. G7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 교전 중지 연장과 인질 석방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별 독립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And a two-state solution then remains the best path, we believe, toward a durable peace. The President and I are committed to that goal. G7 정상들은 아울러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일부 자원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 공급망 다원화를 추진하고 인공지능의 오남용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